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지표 발표를 또 분석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따끈따끈한 또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경상수지 지금 2달 연속 적자인데 적자 폭은 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뭐 좀 긍정적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그 42억 1천만 달러 적자였는데요. 2월이고 5억 2천만 달러로 적자로 적자 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물론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동안 해외 주식 투자, 채권 투자, 그다음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 소득 수지가 거의 32억 달러 흑자 났거든요. 그래서 적자 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 그러게요. 아마 3월 흑자하고 4월은 약간 적자일 텐데요. 저는 5월부터는 연말까지 구조적으로 흑자로 경상수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한 150억 달러 정도 흑자 이상 그 정도 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상수지가 이렇게 적자폭이 축소돼서도 환율은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그 이유는 또 경상수지가 적자 난 데다가요.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2월에 11억 달러 정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 개인들의 해외 투자로요? 해외 투자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아,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 11억 달러 나가버리니까 경상수지 적자,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돈이 나가버리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했죠. 그런데 저는 뭐 5월부터는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나기 때문에 아마 환율이 조만간 다시 1,250원 그 이하로 5월에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250원 정도로 하향 안정화가 5월 정도에는 그렇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경상수지라는 게 우리 코스피하고도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5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3개월 이동평균. 그리고 상관계수가 0.5 정도 되는데요. 뭐 5개월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이달 다음 달까지는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4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이거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아마 6, 7, 8, 9 이 정도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걸 기대를 했는데 선행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안 좋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월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면 아마 또 4분기 가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해 우리 가계가 자산을 또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가요? 가계 자산 배분이 주식으로 하느냐, 채권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은행으로 가느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 금융 자산이 4,985조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 46%가 은행으로 갔습니다. 작년에는 뭐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금리가 일시적으로 5% 정도 가니까 저같이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은행에다 일부 맡길 정도로 금리가 그렇게 높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2021년 말에 23%에서 작년 보니까 19.7%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식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건 아시다시피 은행 금리가 너무 높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작년 9월에 뭐 2,135억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그러니까 은행 금리는 높고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돈이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돌아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러한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러한 가계의 자산 배분 전략이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이게 국가별로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말 현재 51.3%나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54%까지 갔다가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51% 떨어졌는데 그런데 장기 평균이 한 43% 정도 돼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장기 평균보다 아직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한 15%밖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
대신 일본 은행 금리 거의 0%거든요. 51%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걸까요? 네, 금리도 많이 안 주는데. 예. 네, 일본이 그 디플레 빠졌습니다. 예. 물론 작년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떨어지니까 은행에다 0% 금리 맡기더라도 실질 금융소득은 물가가 떨어진 만큼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이 평균 상속받는 연령이 67세 정도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예. 그 돈을 뭐 주식 채권 투자 어르신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고 쓰다가 또 후손한테 물려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일본에 가깝죠. 우리나라 은행예금 비중이 일본 54%, 우리 46%. 네. 그리고 주식 비중은 미국은 51%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15, 우리는 20% 정도 되니까요. 우리는 자산 배분이 미국보다는 좀 일본식에 가깝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작년 9월 이후로 계속 채권 비중 좀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3년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3.2%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지금도 저는 금리가 높다고 생각해요. 저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장금리 국고채가 떨어지면 기준금리도 시차를 두고 낮아졌거든요. 그러겠죠. 저는 뭐 올 4분기 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4분기예요? 그래서 아마 3년 국고채 수익률 3.2%인데 중장기적으로 한 2%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오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더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좀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상당히 미미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채권은 좀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비중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증권 방송이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좀 늘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로 낮아졌는데요. 2021년에 23%에서 낮아졌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제가 명목 GDP나 그 다음에 그 유동성 통화량에 비해서 한 15-20%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그 저평가가 해소된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주식 비중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언제 늘리기에 좋을까? 중요하죠. 저는 올 연간 전망하면서 저 그래프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한 20% 정도 명목 GDP에서 저평가됐다. 현재요. 그러니까 빨간 선이 지금 파란색 아래에 있으니까 저평가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명목 GDP로 적정 코스피 추정한 건데요. 2000년 이후로 주가가 가장 저평가된 상태예요. 시간이 가면은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저 추세가 코스피가 3000 정도 되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저 추세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추세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도 좀 진통은 있겠죠. 제가 올해 주가 전망에서 4, 5월까지는 그래서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뭐 3분기 6월에서 한 7, 8 뭐 이 정도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극기화 위축되면서 실물 충격이 오면서 미국 주가 한 1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가도 코스피 한 5% 안팎 떨어질 수 있다. 뭐 저는 3분기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매수할 기회다. 수 있는 기회. 올 연초에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고 저는 2500까지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요. 뭐 3분기는 좀 조정인데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뭐 조금 더 조정했다가 다시 사실 분이라면은 3분기에 다시 그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줄이셨다가 4, 5월 달에 좀 줄이셨다가. 우리가 세린메이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딱 맞네요. 5월에 좀 주식 비중을 줄여놨다가 3분기에 조정을 받을 시에 또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경상수지 선행성 가지고 하면은 꼭 5월에
좀 줄이라고 나옵니다. 5월에 줄였다가 3분기 조정을 받을 시에 매수. 그리고 앞서서 한국은행이 또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기준금리가 예상을 하신 것처럼 인하가 된다면 시장을 거기에서 환호를 하면서 추가 상승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마 기준금리 인하하면 초기엔 단기적으로는 야 경제가 나빠서 인하하나 보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면 시차적으로 소비도 회복되고 투자도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조정을 벌일 수가 있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는 저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기조를 우상향으로는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올 연간으로 보면은 뭐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저점이고 저점 고점이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게 아까 적정 주가 수준이 지금 명목 GDP로 추정하면 3,000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또 유망하게 봐주셨고요.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 가야 할 길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